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언론 홍보 관리입니다. 실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성, 계획서는 나와 있지만 사안의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 뭐 매체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시급하기 때문에 이걸 방송에 때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이슈상이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신문 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 매체를 어떤 걸 선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를 고민해가지고 그걸 매체를 선별하고 선정하고 관리하는 뭐가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론사의 유형. 신문사도 각각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선일보는 좀 우적이 강하고 한겨레는 자치 강하듯이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자료를 뿌리더라도 어느 쪽에서 실어줄 건지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똑같은 걸 어느 성향에 맞게끔 해가지고 파급효과가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일정이라든지 예산 관리. 이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기적으로 언제 보도가 나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일정. 그 다음에 시기적인 일정 위에 예산도 따라야 됩니다. 예산은 엄밀해서 이거는 신문만 해도 이제 좀 달라요. 신문만 해도 이제 공식적인 전면이라면 전면 홍보를 광고를 때린다면 실제 보면 뭐 1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다르거든요. 건바이컨 케이스고 공짜로 실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즘엔 가장 언론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기자들하고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왜? 이거는 엄밀해서 똑같은 기사라도 얘기했듯이 기자하고 친하면 많이 내줘요. 근데 기자하고 안 친하면 우리 거 암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오프라인 쪽에서 중요한 게 기자들 관리예요. 기자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실제 보면 매일 기자들이랑 술 먹는 게 홍보 영역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왜? 친해놔야 하기 때문에. 친해놔야지 우리 회사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보도가 되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아예 기자들하고 친해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실제.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 네트워크 관리가 굉장히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압박 질문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 작성이나 배포. 이거는 주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아예 뿌립니다. 각 회사, 신문사에다 뿌리고 그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면이나 프로그램 결과 분석 평가 이런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긍정적인 기사를 써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 통해서 전 언론사에 뿌리면 이제 그걸 뿌린 다음에 실제 좀 긍정적이라면 잘할 수 있으면 그 좀 친한 기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내둘라. 만약에 우리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제 실제 그게 이제 우리가 뿌리는 건 아니겠죠. 부정적인 것은 뿌리는 아니지만 그 기자가 오히려 좀 친한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 자체가 우리 회사에 먼저 소스를 줘요. 그럼 그걸 막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엄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뿌렸으면 끝이지만 요즘에는 더 중요한 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 내줄 거고, 누가 우리 긍정적인 건 많이 내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언론 홍보 관리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문화 전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실제 보면 사내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사내 방송국이라는 사보 이래가지고 제작 이런 것들을 기업 문화, 우리 자체의 문화라든지 우리의 실제 가지고 있는 컨텐츠 아니면 우리 회사의 동질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 계속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는 영역도 실제 보면 인사 파트에서도 같이 하지만 기업 문화 전파 파트는 이제 홍보 파트에서 가장 주요 업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내 방송국.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 조회를 통해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대규모 기업으로 가면 전부 다 사내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아니면 월 한 번은 일단은 사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우리 단순히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잘났습니다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뭐 인재상이었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내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방송국이 있는 거는 사보에서는 엄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의 이제 시간적인 텀이 생기다 보니까 사내 방송국은 그런 텀을 줄이기 위하고,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사보를 제작해서 보여주더라도 요즘에는 거의 다 안 읽기 때문에 사내 방송국에서 우리 회사의 주요 뉴스라든지, 그 다음 우리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내 방송국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각종 캠페인이나 이벤트도 오히려 홍보 파트에서 준한다. 실제. 그래서 그런 영역 기업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전파, 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내 홍보입니다. 대내 홍보. 대내 홍보는 기본적으로 홍보 파트의 핵심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외부 홍보가 크지만 대내 홍보도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공헌활동, CS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SR. CSR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여기 엄밀해서 홍보 파트에서 전체적인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해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엄밀해서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약간의 마케팅 목적도 있어요. 마케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봉사활동, 우리 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봉사활동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우리는 진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런 행사한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CSR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엄밀해서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적인 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게 숨어있는 ISO 인증 시스템이 있다는 거. 거기서 ISO 26000으로 가면 그게 국제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26000 속에 CSR 활동이 있습니다. CSR 활동.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대기업군에 가면 그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상한 탭이 하나 생겼다는 거. CSR이라고 해가지고 클릭해 보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사회적 활동한 걸, 한 해 활동한 걸 다 마무리해서 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지만 ISO 26000도 따고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역을 여기서 관리합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그 영역에 대한 평가 관리는 품질 관리나 품질 경영에서 하지만 이 실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전체 주축은 홍보 파트에서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공헌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그 활동의 조직을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홍보 파트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봉사단인데 실제 인원을 모집하고 이걸 인원을 모집하는데 인사 파트에 좀 인원 모집은 인사. 이게 인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통근버스나 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총무사고. 그 다음에 이걸 연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본부, 임원들, 생산공장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협조. 이런 것들을 다 조직을 세부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 단순히 가서 봉사활동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을 해서 멘토링 이런 걸 한다면 사내교육 세부적인 것도 다 여기서 짠다는 거.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을 그렇게 계획을 짜온 다음에 실행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에 가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드는 게 여기 홍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보보다는 오히려 그쪽은 다 있거든요. 사보는 요즘에 없는 데가 많지만 오히려 CSR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데가 홍보 파트라는 거. 그래서 홍보 파트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했던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리스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엄밀해서 앞쪽의 홍보는 엄밀해서 일상적인 홍보예요.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홍보 활동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 위기 관리. 실제 보면 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거리가 났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단순히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위기 관리를 분류를 해놨어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걸 다 분류를 해놨어요. 이런 A 경우, B 경우, C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분류에 대해서 원인을 해놨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매뉴얼은 실제 보면 실제 이런 상황이 나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면 실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만약에 위기의 이슈 심각성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기사를 낼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심각성을 수준을 나누어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면 아예 우리는 무시하고 가는 건지 이걸 다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굉장히 홍보 파트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실제 긍정적인 거는 일상적이나 긍정적인 거는 놔두면 되지만 이게 위기 관리는 진짜 우리 회사의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심각도를 단위로 남겨놨다는 거지 그게 유형을 따라서 그게 심각한 수준을 다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정각신은 이런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보면 우리는 TV 광고를 통해서 TV 뉴스에서 어떻게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홍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홍보 파트 들어가는 친구는 글 쓰기는 이런 거 중요하지만 엄밀해서 가장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친구다. 그리고 순발력 위에 있어야 될 게 아까 했듯이 기자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매체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제 저도 이제 첫 직장에서 굉장히 이제 신입사원한테 안 좋은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도가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홍보팀과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근데 그게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막으려면, 왜냐하면 기자들은 엄밀해서 기자분들은 이슈거리,
그러니까 자기가 엄밀히 서 기자님들이 이제 자극적으로 많이 올리고 자극적인 낚시글도 많이 올리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엄밀히 서그 기사가 나서 클릭률을 많이 받으면 기자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 그게 본인이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빨리 보도하면 엄밀해서 그거는 굉장히 많이 특종 비슷하게 막 이 클릭을 받으니까 좋은데 그걸 저희는 막기 위해서 홍보 파트가 각각에 다 돌아다니고 기자들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가고 돌아가고 이런 거 안 되니까 그걸 아예 관리를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홍보 파트에서는 숨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나만의 위기를 극복했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위기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했다든지 실패 경험에서 내가 극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홍보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스토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홍보 파트에 대해서 주요 업무는 살펴봤고요. 그래서 홍보 파트는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결론에 하면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들의 인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만 일단은 가장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글쓰기 능력으로 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면 돼요. 좋아요. 그래서 홍보 파트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홍보 파트가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홍보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인데 의사소통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다른 직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전혀 교섭, 협상 능력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단순히 의사소통은 엄밀히 와서 그냥 수평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인데 교섭, 협상 능력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리한 기사는 좀 내게끔 하는 거고 우리가 불리한 기사는 감추게끔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할 것인가. 그럼 평소 때 기자들과의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설득하고 협상하고 교섭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이 의사소통 영역적으로 보면 회사나 현업부서에서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엄밀해서 홍보 파트가 회사나 다양한 업무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제품이 뭘 하는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현업부서에서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위기 대응이라면 홍보 파트 혼자 나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뭉쳐가지고 그게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업부서 회사 내의 유기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홍보 파트는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대내적으로 막 동아리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의미가 있다는 거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기자와 대외 매체 관계자의 긴밀한 쌍방향 소통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가급적 많은 매체에서 낼 수 있게끔 막 하는 거고 부정적인 것은 감추기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섭, 협상 능력이 있어야겠죠. 던져주고 왜냐하면 이게 다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하게 그걸 주고받고가 있어야 된다. 금전적으로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적으로 기사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필요하겠죠. 왜? 똑같은 뉴스를 엄밀해서 하나를 긍정적인 특종은 아니더라도 조금 중요도가 높은 뉴스를 전체 다 뿌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특정의 매체에 우리 부정적인 거 막아주면 이런 건 다음에 주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긴밀한 상방을 통해 오프 더 레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기사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섭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고객과 독자의 신속 정확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기본적으로 온라인 베이스로 가면 거기 기사에 대한 댓글 이런 것들. 엄밀해서 홍보 파트에서 가는 거 홈페이지도 홍보 파트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신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신속하게 문의글이란 댓글이 있으면 해당 담당자를 찾아주거나 SNS 계정에서도 SNS 계정을 회사 계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문에 따라서 회사의 담당자가 해결해 주는 각 부서의 현안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재빠르게 현업부서에 연락해서 그것에서 피드백 해주는 것도 홍보 파트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이나 교섭 협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당연하죠. 유기적으로 단순히 교섭 협상이 아니고 기자 업무 담당자가 진짜 대인관계가 진짜 좋아야 돼요. 진짜 엄밀히 와서 그래서 계속 술 먹었다. 예전에는 술 먹었다는 거죠, 실제.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임원 수준이라 되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엄밀히 와서 여기서 주량도 묻고 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묻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실제 기자와의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글쓰기 능력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 글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의 이제 홍보는 얘기했듯이 마케팅처럼 그걸 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기업 홍보잖아요. 이거는 기업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엄청난 문장력을 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는 거. 왜? 기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전달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쓰기 능력보다는 오히려 대인관계 능력을 굉장히 자꾸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물론 글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단순히 완전히 못 쓰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영역 비해서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 글을 조금은 더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글을 진짜 이쁘게 포장하고 화려한 미사욕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현학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말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그냥 자기소개서 한번 써가지고 읽어보고 내더라도 여기는 몇 번씩 읽어보고 다시 한번 바꿔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실제 홍보 파트는 기업 공채로 뽑으면 홍보 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글쓰기 뭐 시험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글쓰기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단 그거는 이익적인 측면은 긍정을 이끌 수 있는 기사, 그 다음 부정적인 반응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회사나 고객, 관계자 모두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 사고는 엄밀해서 좀 거시적인 거, 모든 관계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거 필요하겠죠, 당연히 홍보 파트가. 우리만 살겠다는 건 아니죠. 전체를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이나 분석 활용 능력. 이거는 SNS라든지 이쪽으로 온라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에 대한 끝이 아니고 홍보에 대한 피드백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피드백에 대한 다양한 매체 분석 결과를 그걸 어떻게 모으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만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화된 관리 이것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 기타 역량은 뭐 조직, 고객, 공익, 회사적 인미를 오히려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홍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저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 그다음에 위기 관리,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 대응 능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대응한 위기 관리 능력들 많이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나 시장, 제품, 브랜드, 경쟁사 분석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홍보 파트는 엄밀히 와서 다른 영역보다도 오히려 우리 산업, 우리 회사가 전체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우리 산업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는 미리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 파트는 글쓰기 능력이 과거에는 굉장히 강조가 됐지만 이제는 글쓰기 능력보다는 오히려 대인관계 능력이나 협상 교섭력이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글을 잘 씁니다만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기본 역량을 마치고 그러면 홍보 파트에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이거 생각하면 지식은 뭐 애매해요, 이것도.